네,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검찰개혁위원장 박은정입니다. 명품백은 청탁 아닌 감사 표시라는 검찰, 공천으로 감사 표시하는 여사.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어제 보도로 새롭게 확인된 명태균 발언입니다. 여사가 공당의 국회의원 공천 자리를 선물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300만 원짜리 명품백은 청탁이 아니라 감사 표시라면서 김건희 무혐의 티켓을 끊어준 윤석열 검찰이 공천으로 감사 표시를 한 여사의 새로운 혐의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2022년 5월 10일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날이자 김영선의 공천이 발표된 날이기도 합니다. 명태균 녹취록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8일 전에 민간인 신분인 여사의 입으로 새롭게 집권한 여당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이 확인됐고 실제로 실행됐습니다. 여사가 공천을 선물로 줬다는 명태균 말에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은 확인된 것만 3억 7,520만 원입니다. 민생은 박살났고 전국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각종 의혹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생을 정치로 풀어내야 하는데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책임은 무능이 기본값이었는데 각종 부정, 부패 의혹까지 추가된 용산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국가 원수의 중대 범죄 의혹에 남은 임기 3년이 무의미하다고 한탄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국민의힘 등 책임 있는 관계자들의 협조가 시급합니다.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와 폭발 위험으로 인한 핸드폰 반납을 곁들인 김건희 무혐의 세트를 밀어붙인 윤석열 검찰이 공천은 감사 표시라고 한 여사에게 과연 죄를 물을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공동 정권은 특검 수용과 퇴진 등 다양한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결단의 시간이 머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체할 여가가 없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명태균이 2022년 5월 10일 날 국민의힘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자가 발표되는데 그로부터 8해 전입니다. 8해 전에 5월 2일 날 김건희 여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이 내용을 전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보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면 네네네. 난리 뒤집어진다. 다른 사람들 투자도 안 하나. 안 그래요? 자, 빨리 돌아갔는데 여러분들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보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면 네네네. 난리 뒤집어진다. 다른 사람들 투자도 안 하나. 안 그래요? 자기 선물이라고 했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선물로 공천을 누구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근래 와서 명태균 씨가 계속 이게 부인해 왔지 않습니까? 김영선은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는 투로. 근데 뭐 이건 확실하게 확인되는 말을 스스로 다 했고 저게 이제 저렇게 발굴돼 왔는데 그 명태균 씨는 말할 때 보면 굉장히 신뢰성을 주는 분위기로 말을 합니다. 여러 군데서. 근데 나중에 사실관계를 보면 전혀 아니게 너무나 많이 등장하죠. 뭐 여론조사 조작 안 했다, 뭐 페이스글까지 올렸는데 오늘 어제 뭐 계속 밝혀지고 있고 누가 봐도 김건희 씨가 이 공천 개입을 함으로 해서 이런저런 거중 조정을 했다는 건 정황상 명확한데 이건 뭐 명태균 씨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어쩔랍니까? 아무리 수사기관이 재주를 피운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저런 명확한 증거를 두고 수사를 하지도 않고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덮어버리고 이 행태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봐야 될 텐데 이게 참 그것도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 김 박사 오늘 저기는 김영선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여사님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기 선물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녹음 내용과 좀 다릅니다. 일단 뭐 핵심적으로 내 고마움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고마움을 준 사람은 명태균이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 과정에서 소위 윤석열 내외를 위해서 명태균 씨가 어떤 행위를 했다. 그 고마움의 대가로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라고 딱 연결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입조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조심하라는 얘기는 소위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개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개입했다라는 내용들을 본인이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국정농단 또는 당무 개입 자체가 김건희 씨에 의해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걸 명태균 씨 입으로 좀 확인하는 내용들이에요. 대신 이제 문제의 핵심은 항상 문제가 이제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 간에 둘 사이에 통화 내용, 또 둘 사이에 이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은 뭐 조국 이재명 같았으면은 탈탈 털었을 겁니다. 아, 의지만 있으면 바로 그냥 핸드폰 압수해갖고 다 나오죠. 털지 않는 건데 저는 검찰이 털었다고 하더라도 저거 갖다가 고지고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의 핵심은 내가 고마움을 줬다라는 거고 그 고마움의 대가로 김영선에게 공천이 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대신 입 다물어라.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을 명태균 씨가 입으로 자백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공짜 여론조사 3억 7,5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가 창원의창 전략공천에 개입하고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라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작이 되었다 또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 돈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가 잠시 까먹고 있던 게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접근 저희들이 최초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저렇게 해서 자 공천에 직접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게 2022년도 선거 관련해서 지금 네. 통화를 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걸 지금 창원지검에서는 그럼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저것까지 가지도 못하고요. 지금 이제 불법적으로 공천 뒷거래를 한 돈이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네. 그것이 이제 불법 여론조사에 쓰였다. 그럼 그 자금의 성격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수사를 네. 매우 느릿느릿하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관련해서는 아무 데서도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명태균 씨나 김건희 씨의 어떤 공천 개입에 관련해서는?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 그럼 이게 고발하세요. 가장 중요한데. 수사해야지.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너무 속도가 지금 느리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제가 볼 때 검찰은 지금 속도 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검찰에 기대할 건 없고요. 그럼요. 국민이 풀어야 되는 순서예요. 우리가 지금 풀어나가는 게 이런 자리가 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고마움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2022년도 대선 경선 과정과 대선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줬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다 나오는 건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네. 여론 조작을 했건 아니 조작을 안 했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 내외한테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 내외가 소위 여론조사를 인지하고도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소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다라고 하는 의혹인데 이 녹취에 의하면 내 고마움 달리 다른 고마움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고마움은 소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다라고 하는 대목들을 명징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바로 곧 이어서 소위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런 고마움에 대한 답례로 김영선이라는 사람한테 공천을 줬고 그 공천의 대가를 받은 김영선과 명태균이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 창원 국가 산단이든 다양한 이익들을 공모하는 이 거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저 녹취는 매우 중요한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핵심 딱 합니다. 내 고마움이란 단어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 행위들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녹취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리고 어이없고 부당한 일도요, 사람들이 적응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명태균이라는 정치 책사가 어떤 지역구에 공천을 얻어내서 고맙다고 그러면 네. 그 공천이 설사 부당한 거라 하더라도 당정 분리가 안 되고
대통령 측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건 윤석열이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저 정치인은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죠. 당선인. 근데 윤석열은 아예 존재가 없어. 네. 여사님이 고마워하고 나에게 선물을 주고 전부 이게 김건희 씨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냥 당연한 듯이 언급돼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네.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 딴 데서 알면 난리 난다. 다른 사람들은 투자도 안 하나? 안 그래요? 자, 여기에서 저는 김갑수 선생님, 투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궁금해요. 투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 투자도 안 하나?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3억 7,500만 원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줬다? 네. 또는 돈을 받으러 갔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받지 못하니까 돈으로 바꿔치기 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굉장히 복합적인 용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선거에 나선다고 그러면 아주 옛날, 그때는 이제 돈 써서 뭐 출마도 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했던 그 관행이 있고 이제 그게 사라진 지 한 20년,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어떤 지역에서는 저렇게 출마하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 또 그걸 위한 트릭으로, 그러니까 선거운동 과정에는 여론조사 조작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투자라는 용어 안에 뭉뚱그려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정치 행위가 투자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돈 써서 정치하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 저 투자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같냐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소위 이제 배머시, 이머시로 얘기되는 A, B는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A, B 외에도 C, D, E, F, G, H, I가 계속 있을 거라고 추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배머시 같은 경우는 직접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전원이 나왔고 또 배머시가 또 한 번 갔을 때는 아크로비스타에 갔다라는 얘기가 있고 직접 김건희 씨를 만났다라는 전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투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소위 김영선이라는 사람을 나의 고마움으로 공천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나한테 와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A, B만 아닐 거다.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C, D, E, F, G, H, I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통해서 소위 창원, 영남 이쪽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태균과 김건희와의 관계 때문에 저는 아주 비일비재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저 투자라는 단어는 되게 좀 무서운 단어인 거죠. 자,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건넨 배모 씨가 아크로비스타에 찾아간 것은 사실인데 본인은 일단 만난 적은 없다. 찾아가긴 갔다. 근데 만난 사람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공천의 대가로 결국 공짜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5월 2일이었습니다. 5월 10일 날 여론조사 최종적으로 공천자가 발표되는데요. 5월 9일 날 뉴스토마토가 처음으로 보도했던 그 내용을 보면 자,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라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그 육성이 있습니다. 명태균이 했던 말, 5월 9일 날 했던 말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랬대. 자, 보십시오. 아까 5월 2일 날 여사님하고 자, 여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한다. 당신의 공 때문에 주는 자기 선물이라고 했고 그 일이 쭉 진행되면서 내일 발표입니다. 자, 발표 하루 전날 네. 본인이 했던 말은 그 사이에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받았다는 내용이 지난번 보도가 됐던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걸로 보면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5월 10일 날 최종 공천자가 발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5월 10일 날 김영선 의원 공천 확정. 확정이라는 속보? 속보가 나왔는데 그 기사 잠깐만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힘 대구 수성을 이인선 창원의장 김영선 공천 확정이 됐다고 저게 5월 10일 날 오후 3시 40분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5월 9일 날 명태균이 했던 그 발언이 그 다음날 그대로 이제 드러나면서 용산에서 100% 개입했다. 네. 그런데 이제 여사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아까 어떤 선물이었나라는 것이 대가에 대한 입장들이 이제 나왔던 거는 훨씬 더 좀 증거로서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5월 11일 날 그래서 국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김영선 공천이 확정되자마자 그 당시에 전략공천 대상자로 네. 생각했던 김종량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자, 국힘 안팎에서 시끌시끌하다. 지역 연고가 없다. 같은 당 장동화 후보 무소속 출마 예정이다. 자, 민주당 후보도 비판 대열에 나섰다. 그리고 김종량 전 총재를 지지하는 의창구민 일동은 11일 날 성명을 내고 이번 공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공천이자 지역 연고와 정치적으로도 의창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을 공천했다. 왜냐하면 그때 의창구가 아니고 진해구에서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김영선 의원이. 네. 자, 그러면은 5월 2일 날 아까 들었던 녹취 5월 9일 날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발표가 나고 5월 10일 날 지역에서 저렇게 반발이 일어났다면 이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어낸 말이다. 명태균이 허언증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네. 예, 김영선 의원은 당선이 됐습니까? 그래서? 당선이 됐죠. 그랬군요. 국회의원 2년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명태균 씨가 자기는 정권 교체를 위해 한 몸을 다 바친 쟤밖에 없다라고 네. 했는데 아까 또 녹취록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투자 안 하고 뭐 하나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본인은 정권 교체를 위해 한 몸을 바친 게 아니라 돈도 안 받은 조작이 의심되는 여론조사를 통한 대통령실에 나름의 뇌물을 준 거고 그걸로 인한 대가를 공천으로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정권 교체를 위해 자기가 희생했다는 게 아니라 결국 본인은 어떤 이런 대가를 위해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증, 실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직접 나와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을 것이다 라고 발언했는데요. 그 내용도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녹취록을 몇 개를 해서 일단 지금 제공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녹취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일단 김건희라든지 명태균의 사이를 정확히 더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언론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뭐 육성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를 엄청 이제 중요시를 하던데 그 녹취는 명태균 대표가 갖고 있을 거고 저는 김건희 육성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랑 이렇게 뭐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수시로 해왔기 때문에 저는 공천이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힘을 작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김영선 의원도 본인이 국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1년쯤 뒤에 공천 받았는데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김영선이 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좀 더 깊게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뭐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그런 영향을 받은 거는 맞지만 그거는 내가 그냥 도움 받은 걸로 감사해야 되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게 근데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갑 선생님. 명태균 때문에 인정을 받았고 명태균은 여사가 자기한테 준 선물이다. 그것도 자기 선물은 김건희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진지하지 못하게 반응해서 죄송한데 네. 김영선 씨에게 동정심이 들라고까지 하네요. 저 말씀을 들으면 그냥 자기는 사실 이익 본 거지만 휘둘려 끌려가서 지금 저렇게 쩔쩔 매고 있는 모습인 건데요. 지금 분명한 거는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뭐 정황 증거상 너무나 명료해지고 있는데 네. 저 녹취를 들으면서 문득 속에 드는 생각인데 높다 낮다 얘기할 때 대통령 부인이 글쎄 어떻게 생각하면 높은 지위이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의회 청문회장에 아마 여지없이 불려 나오고 하나하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추궁을 당하고 네. 답변을 해야만 됐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 여의도 청문회장에 김건희 씨가 나와 앉아야 되고요. 여야 의원들이 앉아서 물어야 되고요. 전 국민이 옛날 50 청문회 보듯이 TV를 통해서 그 문답을 다 뭐라고 답하는지, 뭐라고 변명하는지
또 어떤 거 억울한 게 있는지 우리가 다 묻고 대답을 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불러서 들으면 안 됩니까? 지금도 영부인이잖아요. 그 자리에 물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도대체? 대답을 못하겠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이제 김건희 여사 옹호하는 사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네. 저것도 허언증이다 이렇게 할 사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까. 더 이상 김건희를 실드 친다라는 거는 그냥 바보 인증 아닙니까? 이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실드를 쳐도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개입이 되어 있다. 너무나 문제가 많다라는 증거만 넘치잖아요. 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일관된 이제 녹취 내용, 발언 이런 걸 보면 김건희 여사 개입했다는 것이 100%라고 우리가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김정 박사님?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막장 드라마예요. 자, 막장 드라마인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많은 분들이 왜 김건희 여사 목소리 직접 들을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대표 김건희 여사 목소리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100%겠죠. 몇 개쯤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몇 어떻게 개는- 하겠어요? 아니, 꽤 많겠죠. 공적으로 꽤 많겠죠. 200개라고 했고 네. 사적으로는 2000개라고 그렇죠. 갖고 있겠죠. 예. 갖고 있겠죠. 전화를 주고 받은 당사자 명태균 씨가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본인의 녹취 명줄- 안 하고 다 날려버렸다? 아이, 그게 말도 안 본인의 되죠. 그게 명줄인데 제가 예. 왜 말씀드리냐면 5월 1일 날 여사가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이 확정이 된 건데, 그러니까 김건희와의 통화에서 공천이 확정됐는데 뭔가 내부에 난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5월 9일 날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라고 얘기하는 건 이 과정에서 본인이 확인하고 다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태균이 대통령 부인과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그래서 공천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 공천이 나온 지역이 소위 창원 의창이지 않습니까? 창원 의창은 누구 자리입니까? 지금 경남지사 자리예요. 경남지사인 사람이 그 당시에 누굴 만났습니까? 아크로비스타 가가지고 명태균이 김건희 씨를 만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만나지는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뭐 여하가요. 어쨌든 여하가 이런 각인 같습니다. 예, 이런 그림 아닙니까? 그러면 이름도 이야기하세요. 지금 경남도지사 이름. 박완수 예, 지사. 경남도지사가. 그럼 이 그림이 김영선 그림 하나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찐윤이라고 불리는 윤한홍 본인이 경남시에 나오고 싶었는데 찐윤을 누르고 박완수라고 하는 창원 의창의 국회의원이 경남도지사에 나갔는데 그 나가는 과정에서 아크로비스타에서 김건희 씨를 만난 게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의 여러 가지의 뉴스토마토 기자와의 녹취 내용에서도 다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예를 들면 그냥 김영선 개인 한 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남 지역에서의 벌어지고 있는 공천 문제에 명태균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네. 단지 우리 이것만 들어도 당연히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빼박인 거죠. 그리고요. 명태균 씨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는 김건희 씨 음성을 대단히 여러 명이 들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컨대 허경영 만나러 갈 때 김영선 현직 의원을 대동하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보증이죠. 명태균이 자기가 불쑥 찾아가면 내가 누군지 설명할 길도 없는데 현역 의원을 대동해서 가면 명태균이 중요한 존재라는 보증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가 창원 산단에 땅을 사라고 누구에게 권유를 할 때, 인간관계를 할 때, 어떤 경우에든 딱 들려주는 거죠. 내가 대통령 부인하고 이런 사이야. 자기를 확인시켜주고, 물론 경남 정가에서 좀 알려진 존재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남에 유력한 사람이 다 알고 있겠어요? 자기를 확인시켜줄 때 항상 들려줬기 때문에 들려줘야 자기가 누구라는 게 입증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는 것 그래서 못 같아요. 건드린 거겠죠. 그리고 심지어 확인을 한번 시켜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건희나 윤석열에게 나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처음 공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명태균 대표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실제 저희 방송을 다 봤는데 네. 명태균 대표가 이걸 보고 있으면 차라리 스픽스에서 잘 터뜨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바로 반응 올 거라고 보는 게요. 예. 네. 여기 노영희 변호사가 넌 다른 유튜브 나가서 이 얘기했더니 끝나고 바로 전화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직접 오. 핸드폰으로 전화 와가지고 네. 또 법적 조치하겠다고도 오늘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올렸다는 예. 건데 조치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아닌 내용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될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라고 하는 오빠 논쟁이 붙었던 내용도 강희경 씨만 증언한 게 아니잖아요. 미래한국연구소의 김 소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만 들은 게 아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두 사람만 했으면 두 사람한테만 했겠습니까? 본인이 자기의 정치적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김건희 씨랑 이런 관계야라고 하는 걸 가장 명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냥 그 녹음 보여주는 거죠. 녹취. 그쵸. 근데 이게 자기는 안 했다? 자기는 안 가지고 있다? 아니 그럼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뻥치면서 그 뻥을 해두면 권력을 만들어냅니까? 그런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놀아나서 1억 2천만 원, 뭐 6천만 원 이런 돈을 내는 거지. 그것도 안 믿고 1억 2천을 내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오히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